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죠. 또 여러분들이 응원하시고 또 많이 박수 보내주신 분이죠. 박주민 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예, 박수가 절로 제작진으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댓글 통해서도 많은 분들 의견 주시고 박수 보내주십시오. 자, 지금 네. 한강버스는 다니고 있나? 이거 궁금하더라고요. 한강버스는 지금 재개한다고 했는데 예. 상황 안 그래도 저는 점검해 보려고 하고 아. 특히 오늘 밤부터 기온이 이제 영하 12도 이하로 떨어지죠. 한강이 그리고 이렇게 영하 네. 10도 이하로 며칠간 계속 지속이 되면은 한강은 통상 없니다. 얼죠. 어떻게 운행하는지 좀 지켜보고 현장도 그러니까요. 방문하겠습니다. 아니 진짜 한강버스에 집중하느라 시내버스 네. 이 파업을 방치한 거 아니야? 이런 비판이 지난주에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이거는 글쎄요, 서울 시민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사안이었죠. 그러니까 통상 임금의 범위를 네. 어떻게 정하고 어떻게 산입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이슈는 사실 몇 년 그래서- 된 거예요. 그 대법원 판결이 나왔고 그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노동부에서 지침도 내려갔고 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하지 못했다거나 또는 예상했다 하더라도 제대로 대화하지 못했다면은 굉장히 네. 실책인 거고 파업 같은 경우에 사실 과거에 잘 있지 않았고 파업한다 하더라도 금방 타결이 됐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파업의 경우에 이틀 운행을 못했는데요, 버스가 사상 가장 긴 기간으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정말 불편해서 고통을 심지어 많이 그때가 받으셨어요. 한파였어요. 네. 그래서 그렇죠. 많은 분들이 추운데 대중교통 네. 버스는 운행하지 않고 그래서 지하철로 몰리셨죠. 맞아요. 그래서 지하철이 안 그래도 혼잡했는데 한파니까 두꺼운 옷을 입잖아요. 더 타기 힘들었다는 거예요. 제 지인 같은 경우에는 예. 지하철 6차례나 보내고 나서야 간신히 아이고. 탈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지하철 혼잡도 저하도 안 했고 버스 파업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대비하지 않았고 네. 이런 게 중첩적으로 드러난 게 이번에 이틀간의 어떤 버스 파업과 그것을 통한 시민들의 고통이었죠. 네. 오세훈 시장이 정말 시정에 대해서 제대로 신경 쓰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 다시 한번 우리가 맞습니다. 묻지 않을 수 없는 지난번에 제가 그런 공약을 사안이었죠. 발표했지만 예. 9호선 같은 경우에 혼잡도가 상당히 높죠. 그렇죠. 이미 알려져 있는 일인데 네. 이 9호선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이라든지 궤도라든지 이런 기반 시설들은 다 8량 기준으로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6량짜리 기차를 8량으로 늘리자 9호선 급행부터라도 늘리자. 네. 그래야 돼요. 그럼 2천억도 안 들거든요. 그러면은 한강버스에 든 돈 정도면 다 8량 할 수 있어요. 급행. 그게 대중교통. 예, 그래서 제가 그걸 얘기했고 특히 네. 9호선의 경우에는 한강버스하고 노선이 같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네요. 강남 가는 그렇습니다. 노선. 예. 그러니까 어디에 집중하고 어디에 그러니까 먼저 시민에 대한 세금을 써야 관심이 되느냐. 없다. 뭐 오로지 자신의 어떤 치적을 보여주는 것, 네. 눈에 뭐 띄게만 만드는 것, 여기에만 아. 관심 갖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다시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비판이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사실 버스 파업 때 네. 마지막 타결하기 전에 그 버스 노조 쪽에서 연락이 와서 제가 만났어요. 그래서 노조위원장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네. 협상이 시작될 텐데 시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이 굉장히 크다는 점을 유념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고 위원장도 그런 점을 알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 내에 어떤 식으로든 타결하겠다라고 하고 최종 협상이 이루어지는 진호위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 갔어요. 갈 때도 저보고 같이 가 그래서 제가 그래요? 같이 갔거든요. 같이 가서 상황에 대한 어떤 이런 공유나 또 제가 부탁할 건 다 하고 했는데 마침 다행히 그날 타결이 됐습니다. 예. 타결이 되니까 다음날 또 버스 노조 위원장님이 저 찾아오셔가지고 뭐래? 굉장히 애써서 고맙다. 제가 서울시도 계속 얘기하고 노조 네. 쪽도 얘기하고 중간 역할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허함을 표했는데 네. 좀 지속적인 대화라든지 적극적인 소통만 있었어도 그러니까요. 이런 문제를 조기에 예방하거나 만약에 이제 파업이 있었다 하더라도 빨리 타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전반적으로 서울시의 대화 노력, 대화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관심이고 또 애정이거든요. 이제 그런데 서울 시민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 관심을 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은 계속 타야 되는 그런 버스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신경 안 쓰냐. 여기에 대해 다시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콩콩콩님이 역시 박주민 이렇게 응원을 또 해주셨고 이일은이님께서는 가짜 버스 챙기느라 진짜 버스는 뒷전이다라고 또 오세훈 시장을 사실 한강버스는 대중교통이라고 하기 어려워요. 아이, 그럼요. 그걸 대중교통이란 포장지에 씌워서 기후동행 카드하고 엮고 각종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하철 혼자 또 떨어뜨릴 수 있고요. 마을버스 지원할 수 있고 네. 버스 파업 같은 것도 미리 막을 수 있죠. 이 시정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이번엔 바꿔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 커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의원님께서 계속 강조하셨던 이 부분도 잠깐 정리해 보죠. 이재명 대통령이 모욕하는 연극 논란. 네. 지난해 이제 12월 3일 계엄 전날 네. 이재명 대통령 가면을 쓴 인물을 폭행하는, 그러니까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내용의 연극이 상연된 사실. 이게 뒤늦게 알려졌네요. 네. 사실 저희 의원실 쪽에 이제 제보가 왔는데 네. 제보가 오고 그걸 확인하자마자 이제 바로 저희들도 이제 항의 집회 및 항의 서한 전달을 준비했고 진행을 했죠. 네. 그러니까 사실 교회라는 곳은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사실 교회 활동의 자유는 존중돼야 됩니다. 그러나 네. 그것도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헌법적 가치의 틀 안에서의 이야기겠죠. 그렇죠. 그런데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이미 헌재가 결정했던 내란 행위에 대한 옹호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폭력을 조장하고 혐오를 조장하는 내용의 연극을 공연했다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봤기 때문에 네. 교회 앞에서 저희가 집회도 하고 항의 서한도 전달을 하는 일련의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은평 지역에 있는 교회라서 은평을입니다. 은평을. 은평을이고요. 네. 위치는 진관동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은평 제일교회라는 이름의 교회가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예. 오해하지 마시고 진관동에 있는 은평 제일교회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런 연극을 한 것 자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저는 의도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작년 12월 3일 날 있었던 내란 행위의 탓을 민주당에게 자꾸 지우잖아요. 특히 네. 극우들은 민주당이 심했기 때문에 그랬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또는 그 세력들이 노리는 건 이걸 거예요. 내란이라는 게 법원에서 인정된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는 그 내란의 원인이 민주당이 있었다는 정도는 대중들에게 각인시키고 싶을 겁니다. 그래야 정치적인 세력으로서 뭔가 조그만 입지라도 보존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을 혐오하고 네. 이 사람들이 지나쳤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근데 아쉬운 거는 1차 특검에서도 내란의 원인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지 않았어요. 내란의 동기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런 얘기들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네. 물론 헌재에서는 윤석열이 당시에 얘기했던 민주당이 뭐 탄핵을 많이 했다든지 민주당이 어떤 예산을 깎았다든지 이런 건 다 터무니없는 얘기다라고 반박을 다 했습니다. 그 내용을 확실하게 이제 아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우적인 세력들, 국민의힘, 뭐 보수 기독교 쪽에서는 네. 계속해서 민주당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어요. 그런 일련의 어떤 작용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항의 서한 보내셨다고 하셨는데 네. 교회에서 반응이 좀 있었습니까? 아직까지는 반응이 없고요. 그래서 예. 저희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왜 입장 표명이 없는지에 대해서 다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모스탄을 맞습니다. 불렀던 그 교회. 모스탄을 불렀던 그 교회예요. 아. 모스탄을 불러서 네. 또 이제 극우적인 내용 음. 이런 내용에 대한 강연을 벌였던 교회고 안타까운 건 이 교회 주변에 각종 혐오 현수막이 다른 곳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 가면을 쓴 이거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까 아니 싶은데요. 교회는 예. 사랑을 가리키는 곳이지 폭력을 가리키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 가면을 쓴 사람을 뭐 몽둥이로 또는 발로 구타하는 장면이 공공연하게 공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헌법적 가치뿐만 아니라 네. 교회가 그동안 가르치고 또 실천하라고 했던 여러 가지 덕목에도 위반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신도들에게 종교적 권위를 빌어가지고 저렇게 예. 전파하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 항의 서한은 보냈고 이제 답변은 없는데 네. 이거 어떻게 좀 대응을 하고 어떻게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글쎄요, 지금 모스탄이 와서 강연했을 때도 저희 지역위원회 차원에서는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했지만 네. 또다시 저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입장 표명을 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수단들도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다른 수단, 네. 법적인 대응이나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고,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 이런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윤석열이 재판 과정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뭐 사형 구형하는데 웃거나, 예. 자기는 끝까지 별거 아닌 일이었고 나름 필요한 일이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잖아요. 민주당이 너무 심해서 자기네들이 그랬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고 예, 그렇게 포장되고 국민들에게 그렇게 인식되길 원하겠죠. 그러니까 그걸 이 교회에서 이런 연극하는 모습이나 아니면 뭐 집회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윤석열이 내 뒤에 지지자들이 있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착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형구형 사형구형이고 지난주에 있었던 체포방해 혐의 네. 등에 대해서 네. 징역 5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맞아요. 그걸 보면서 국민들이 이거 이상하다. 사법부가 너무 나이브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 그러니까 이런 뭐 교회나 이런 지지자들은 모르겠지만 사법부조차 이걸 좀 세게 안 보고 심각하게 보고 있지 않은 게 아닌가. 맞습니다. 이런 걱정하게 돼요. 제가 전에도 여기 나와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예. 구속영장들이 줄줄이 기각되면서 특히 뭐 최혜병 특검이 청구한 영장, 구속영장의 경우엔 90%가 기각이 됐거든요. 네. 영장이 이렇게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많이 기각이 된 배경에는 법원이 이 내란이라는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드러난다. 사안의 중대성이라는 부분이 결여돼 있다. 네. 사안이 중대하면 중한 처벌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죠. 도주 우려가 커져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커집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사안이 중대하다. 그렇기 예. 때문에 도주 우려가 크다. 그래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이 중대한 사안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루틴이에요. 그런데 사안의 중대성이라는 부분이 항상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영장이 줄줄이 기각됐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판결문 앞단에는 네. 굉장히 사안이 중대하다는 표현이 있었지만 맞아요. 결과적으로 형량은 초범이라는 이유로 예. 경하게 해줬어요. 이 이야기는 이 재판부조차도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는 인식은 못 갖고 있는 것 같다. 이게 법원의 전체적인 분위기 아니겠는가 이런 우려가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혐의 자체만 쭉 놓고 보면 뭐 이제 체포방해에 대해서 초범이라고 한 건 아니다라고 뭐 반박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네. 그 혐의 중에 초범이란 것을 딱 끄집어내 가지고 맞습니다. 양형 기준 삼는다. 네. 사실상 그런 것도 우리가 판결문을 들으면서 알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중하게 보지 않는다. 이건 확실히 확인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요. 봤을 때는. 이게 사실 윤석열의 작전도 예. 재작년 계엄이 아하. 내란이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2시간 3시간밖에 유지가 안 됐고 아무도 네. 안 다쳤고 나름 이유도 있었고 그렇게 해프닝 같은 거고 음. 나 바보고 중대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 심지어 최후 변론에서 자기를 바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안이 경하다는 거예요. 계속 경하다. 예. 약간 그런 식으로 끌려가고 있거나 아니면 애초에 음, 법원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께서도 하이든님이 특별재판부 했어야 된다. 박주민 의원이 얘기했던 특별재판부 했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게 두고두고 한이 됩니다. 네. 이 모습 보면서 물론 내란 이제 본류 재판은 다음 달에 진행이 되지만 첫 재판에서 이게 징역 5년, 10년 구형에 징역 5년 이거 보면서 다 반씩 깎아주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고 이렇게 양형을 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법원이 내란에 대해서 중하게 보지 않고 있다. 이거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헌재의 경우에는 네. 12월 3일 날 재작년 12월 3일 날 있었던 일이 수십 년간 국민들이 축적해왔던 신뢰 관계를 훼손시켰고 무너뜨렸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5.18 같은 일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신뢰가 국민들에게 수십 년간 축적돼 왔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한 방에 날려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사안이 중대하고 그래서 탄핵돼야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수십 년간 앞으로는 헌법이 지켜질 것이고 헌법이 이렇게 심대하게 침해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신뢰가 무너졌는데 네. 그럼 그걸 다시 세우려면은 법원이 이 사안을 중하게 보고 중하게 형들을 선고해 나가야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구나. 네. 라고 국민들이 헌법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나라 사법 질서에 대해서 신뢰를 다시 회복하지 않겠어요? 근데 법원은 희화화되고 재판정에서 그 변호사들이나 윤석열이 하는 걸 보십시오. 네. 선고도 정말 형편없이 나오고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또 이런 일 벌어지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진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민들께서 너무 분노할 수밖에 없는
다 충격받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일단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 과정에서 나왔던 이 판결문에 나왔던 그 내용을 보면은 공수처 이제 수사하고 근데 체포하러 들어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다, 할 수 있다라고 재판 판단 나온 거 네. 아니겠습니까? 뭐 지금까지 이제 그 윤석열이 주되게 주장했던 공수처의 수사권, 영장 발부한 법원의 적절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 없다고 판결한 거죠. 그래서 약간 정리된 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전히 그렇다 하더라도 사안을 중대하게 안 보는구나. 그러면은 사실 걱정에 걱정을 좀 더하는 측면이 있지만 네. 그 법 위반은 있어. 근데 법 위반이 있지만 내란은 아니야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절차적으로 위배했다. 국무회의 절차적으로 위반했다. 개헌법을 위반했다. 그렇죠. 하지만 내란은 아니야. 뭐 공무집행 방해를 했다거나 뭐 이런 건 있지만 내란은 아니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심지어는 내란이지만 형량은 굉장히 가벼워. 또는 내란이지만 이유는 민주당이 잘못해서. 여러 가지 말씀 지금 들어보니까. 저희가 바라지 않는 또는 예. 있어서는 안 되는 시나리오가 가능하죠. 계속 걱정이 되는데. 그래서 이 목소리 계속 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국민들의 뜻이, 국민들이 판단하고 있는 국민들의 법 감정은 어떤 것인지 네. 계속 얘기를 해야 된다. 답답합니다. 근데 답답한데 이런 가운데 제2 이제 종합특검법 이게 국회에 통과가 됐어요. 맞습니다. 의원님 보시기에는 종합특검 수사에서 가장 중점을 둬야 할 부분 뭐라고 보십니까? 이번에 이제 아시겠지만 제2차 종합특검의 경우에 파견 검사 숫자를 대폭 줄였습니다. 15명 정도 수준으로. 네. 이 이야기 뭐냐? 검찰을 제대로 수사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란의 검찰을. 동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심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김건희에 대한 보호, 김건희의 사법 리스크를 그렇죠. 덮어주기 위한 것 아니겠느냐라는 의심을 다 하잖아요. 출장 조사 가고.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가 안 됐던 핵심도 네. 검찰에 대한 수사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검찰이 계속 사건을 덮어줬고 은폐했고 네. 축소했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안 됐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수사 못했던 이유가 특검에 파견됐던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건 내부에서도 계속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2차 특검을 하면서는 파견 검사의 숫자를 줄이고 오히려 다른 전문가들 그리고 수사관들 이런 사람들의 숫자를 늘렸기 때문에 네. 1차 종합특검 때 안 됐던 검찰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좀 제대로 수사될 것이고 돼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부분 말씀하셨네요. 사실은 양평고속도로 문제나 노상원 수첩 아니면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어떻게 된 거냐 여기에 좀 집중하는 경향이 좀 있었는데 이제 여론이 그게 아니라 검찰이 과연 왜 그랬느냐 네. 검찰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것도 중요한 아까도 제가 부분인데. 말씀드렸지만 헌재가 분명히 내란의 동기라고 윤석열이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했지만 여전히 극우 세력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그렇죠. 포함해서 예. 이런 사람들은 내란이 민주당 때문에 했다는 얘기를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터무니없는 말이고 말이 안 되는 말인데 네. 극우들은 마지노선으로 그 정도라도 얻으려고 할 거예요. 아, 그래야 정치적으로 발언할 기회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네요. 내란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예. 근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내란의 동기라든지 내란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다 분명하게 밝혀져야 되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그 길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들이 왜 김건희의 사건을 축소하려고 했고 그래요. 그 과정에서 어떤 한계에 봉착했고 네. 이런 내용들이 수사가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부분 말씀해 주셨고 검찰 얘기하니까 네. 이 말씀을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정부에서 이제 내놓은 공소청 또 중수청 이 안 네.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세요. 뭐 당에서도 여러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있고 의원님 딱 맨 처음에 이 안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 좀 하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중수청의 이원 구조화는 사실상 검찰청을 그대로 갖다 놓은 구조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거는 현재 검찰청에 몸담고 있는 검사들에게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안이다. 실질적으로 작동도 제대로 안 될 거다. 이렇게 만들어줘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런 부분들 좀 바로 잡혀야 될 거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 그렇습니다. 바로 잡혀야 된다. 그 말은 법안 수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대통령님도 네. 당에서 여러 의견을 잘 수렴해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그런 절차에 돌입하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의총도 했고 네. 20일 날은 공청회가 공청회가 있더라고요. 예정돼 있기 때문에 예. 그 과정에서 이런 우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제대로 표출이 될 거고 수렴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중 구조로 돼 있다는 건 국민들께서 볼 때는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설명하는 거 들어보니까 검찰 개혁 추진단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게 5년 이상 뭐 이 경력 있고 하면 옮길 수 있다라고 했는데 수사 사법관으로 해놓고 이제 변호인 자격증 있는 사람들로 해놓으면 그 경찰 전체로 봤을 때 그 숫자가 몇 명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 자체가 그러면은 경찰이 하다가 경력 채우면서 변호사 시험 보고 합격하고 막 이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예. 주진우 기자인가요? 네. 그 내부 문건을 하나 공개했던데 그 내부 문건 보면 민정수석의 의견이라고 해서 쭉 써놨잖아요. 이중구조로 하고 사법수사관, 네. 수사사법관 그 뭐 문건이 하고 문건이 나왔는데 거기에 파장이 대해서 일으켰죠. 우려 지점 네. 1, 2 쭉 써놨잖아요. 제2의 검찰청 어쩌고저쩌고 그 다 우리- 자기네들도 알고 있는 거잖아요. 예. 예. 알고 있다. 알고 있지만 결국 민정수석의 주장대로 관철이 된 거죠. 그 문건을 보면은. 그러면 결국 이 우려 알고 있고 또 우려가 실제 나오고 있고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처럼 당에서 이걸 중진을 모아가지고 의견을 만들어서 네, 그렇습니다. 법안을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법안을 만들면 되는 그리고 거고. 이게 이 안만 있는 게 아니고 그동안 이 사법 개혁하기 위해서 검찰 개혁하기 위해서 당 안팎에 여러 가지 법안들도 나와 있는 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이미 뭐 아이디어가 공소청법, 공소청법을 의원들이 발의한 것이 있고요. 네. 정부안이 왔고 하니까 이것들 다 놓고 우려할 만한 부분이 없도록 조정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요. 그게 대통령님 뜻이기도 하고요. 예. 이재명 대통령의 뜻에 따라가면은 이거 잘 해결될 수 있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보안 수사권은 아직 논의가 안 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 좀 시간을 끌어서 검찰 입장에서는 공소청에 가서 이거 좀 확보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왜냐하면 뒤로 미룰수록 시간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그냥 얼버무려서 끝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겠죠. 뭐 기관이 먼저 출범을 해버렸다. 그러니까. 그리고 형사소송법은 개정이 안 됐는데 예. 그러면 그 형사소송법대로 이 공소청에 그 권한을 부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를 할까 할 수도 봐. 있죠. 예. 그래서 사실은 공소청법, 중수처법 통과시킬 때 음. 형사소송법 같이 손을 봐야 돼요. 그래서 공소청의 역할을 명확화하고 하고 그 역할을 인지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와야 돼요. 사람들이 그냥 와버렸다. 이 사람들은 그냥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보안수사 할 수 있는 줄 알고 왔을 텐데 네. 그냥 가죠. 이런 얘기 안 나오도록 만들려면 꼭 이번에 공소청법, 중수청법 통과될 때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통과돼야 된다. 그렇군요. 네. 자 그대로 반영이 될지는 뭐 이 공청회와 또 의총도 예정돼 있죠. 공청회 맞습니다. 이후에 맞습니다. 끝장 토론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이제 목소리 명령을 받아 안아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자 이런 가운데 김병기 민주당 의원이 오늘 오전 10시에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한다. 이런 속보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심경을 밝히는 기자회견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을 또 할지는 또 모르겠네요. 탈당 관련된 얘기를 할지도 모르겠지만 일단은 10시에 입장을 밝힌다.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동안 당에 좀 부담을 줬던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좀 밝힐 거라고 생각하고요. 많은 분들이 뭐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선당 후사에 네, 따른 그런 정신에 따른 행동을 요구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맞춰서 오늘 입장 발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장 발표. 저희가 10시에 기자회견 시작되면 그 현장도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국회에서는 이해운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국민의힘에서 이제 보이콧한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고 단독으로 할 거냐 말 거냐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해운 후보자는 네,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해명하겠다고 했고 그랬죠. 대통령실 입장도 청문회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국회는 이해운 후보자에 대해서 물어야죠. 그러면 네. 그죠? 그리고 특히 야당 국민의힘은 물어야죠. 묻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좀 어폐가 있다. 자료 제출이 제대로 안 돼서 이거 맹탕 청문회가 될까봐 열 수가 없다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위원장이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이미자
열고 나서 진짜 예. 부족하면 뭐 하루 더 하든지 할 수도 있잖아요. 아예 묻지를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네, 모 일간지의 평가대로 좀 어이없는 상황 아닌가. 그래요. 네. 청문회는 열어야 된다. 거기서 묻고 또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단식 닷새째 네. 접어들고 있습니다. 체력적으로 많이 좀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페이스북에는 또 글을 또 올리고 계시더라고요. 올려가지고 많은 지지자들의 그런 응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또 이 주변에 지지자들이 꽃을 많이 또 갖다 놨어요. 꽃향기가 뭐 이렇게 풍겨온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계속 뭐 열심히 하겠다, 계속 단식을 이어가겠다, 뭐 죽기를 각오하고 하겠다, 꽃의 그 얘기를 하면서 죽기 각오하고 사실상 그런 목숨을 건 단식을 한다 이런 취지의 내용의 얘기를 하고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동혁 대표가 끊어야 될 거는 곡기가 아니라 윤석열이에요. 끊어야 될 건 네. 윤석열이다. 네. 이렇게 밥 굶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뒤에 보면 통일교 게이트 특검하라, 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하라. 이건 주장을 걸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통일교 관련해서 특검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신천지 포함해서 특검을 하자는 거고 오늘도 한겨레에서 단독을 냈던데 네,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국민의힘 입당한 문자를 공개했잖아요. 그렇더라고요.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이런 게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왜 그 부분은 빼야 되는지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설명을 해야 될 겁니다. 이 보도나 이런 의혹에 있어서 설명하고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이제 밝힌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리고 아까 예. 말씀드렸던 대로 무엇보다 윤석열에 대한 명확한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그래요. 자, 지난번에도 윤석열에 대해서는 뭔가 아예 얘기 안 했어요. 그렇죠? 뭔가 사과하는 것 같긴 했지만 네. 윤석열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이런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이라는 그 세 글자를 아예 언급 안 하는 기자회견을 했었고 그 다음에 모르겠습니다. 당 개혁 한다고 당명 바꾼다고 했고 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만나서 함께 특검 추진하자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런 상황인데 국민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은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안 한다고 보시는 거군요. 지금 당연히 이럴 해야 때가 될 건 아니다. 안 하잖아요. 당연히 해야 될 건 안 하면서 네. 정치적인 주장만 반복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단식하고 이런 거 안타깝지만 지금 제가 좋은 말을 하기가 참 어렵네요. 그래요. 좋은 말 하기가 어렵다. 지금 보니까 진짜 옆에 장미꽃을 갖다 놨습니다. 장미꽃 뭐 이 계속 이제 시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뭐 얘기를 하면서 자신도 끝까지 단식하겠다 뭐 이런 취지 얘기를 했었고 장동혁 대표가 단식하고 있는 와중에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 또 SNS에 영상 올렸더라고요. 송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못 봤는데요. 못 보셨어요? 송구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단계 게시판 이 사태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또 언급을 또 안 하더라고요. 국민과 당원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뭐 송구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 이 글입니다. 자, 하지만 자신에 대한 징계는 명백한 조작이자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단계나 이런 데에 대한 언급은 없고 이것도 마찬가지네 언급이 없네. 여기까지 상황이 온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네요. 뭘 사과하는 건지 잘 각자 다들 뭘 사과하는지 모르겠는 사과를 하고 사과의 ABC를 모르네. 예. 명확히 얘기를 하고 윤석열은 또 개사과였는데 사과와 같지 않는 사과를 계속 이 윤석열, 장동혁, 한동훈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도 뭐 보니까 장동혁 쪽 사람들은 뭐 이게 무슨 금쪽이 같은 얘기냐 이런 얘기도 하고 아니 지금 보니까 예. 다들 진짜 예. 왜 그런 겁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예? 할 거면 제대로 사과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지. 다들 저게 사과인가라고 싶은 것을 서로 남발하면서 국민들을 더 이제 힘들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참 답답합니다. 답답한 상황이고 자 이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당명 바꾼다고 해서 이게 다 마무리가 되는 것이냐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당명은 뭘로 바꿔야 된다고 보세요? 의원님은?
좀 생각 좀 해보셨습니까? 하여튼 저는 뭐 국민의 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국민이란 말은 좀 이제 뺐으면 좋겠어요. 국민은 진짜로. 예, 듣는 국민이 기분 예, 나쁘다. 듣는 국민이 기분이 예. 나쁠 뿐만 아니라 예. 국민이란 말은 좀 뺐으면 좋겠어요. 국민을 위해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온갖 법안들 다 필리버스터로 걸어가지고 네. 민생 법안 포함해서 아무런 문제 없는 법안까지 다 필리버스터로 붙잡아두고 있죠. 네. 그리고 진짜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명백한 단절도 못 하고 있죠. 자기네들끼리 사간이 많이 뭔지 모르는 건 말펀치나 주고받고 있고 네.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으면서 제발 국민이란 말은 이제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안 썼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은 들어갈 말은 뭐 이제 자유, 뭐 이런 자유란 말도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 자유는 안 된다. 다 안 되지. 자유는 다 안 된다. 그래 어떤 당면이 날지 모르겠지만 뭐 대국민 공모전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1등 300만 원입니다. 네. 어떤 당명이 될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아까 저희가 뭐 한강버스 얘기하면서 오세훈 시장의 이제 시정 얘기도 해봤습니다. 네. 해봤는데 의원님께서 계속 이제 준비를 하고 계세요.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중점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또 강조하고 싶은 이런 정책이나 이런 미래 비전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주거 정책이라든지 또는 소상공인 정책 이런 것들 쭉 저희가 발표했는데요. 네. 이번 주 다음 주에서는 두 가지 정책을 좀 더 추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어떤 겁니까? 물가 관련된 정책을 물가. 이번 주에 중요하죠. 좀 발표할 겁니다. 네. 식료품 가격 대략 20% 정도 떨어뜨리겠다. 이런 공약을 제가 그게 발표할 가능해요? 거고요. 예, 가능합니다. 오. 유통 구조를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거죠.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주거 공급 관련돼서 네. 구체적인 방법 한 가지를 지금 준비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 아유 기대가 되네요. 지금 네. 물가가 너무 비싸져가지고. 특히 식료품 가격 같은 거 예. 중심으로 또 외식비 중심으로 많이 올라서 체감하는 물가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을 거예요. 네. 지난주에 제가 시장에 한번 가서 장을 봤는데 어허. 젊은 분들하고 네. 와, 시장의 그 야채 가게, 청가 가게는 500원 정도 더 싸게 파는 가게에 발 디딜 틈이 없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500원 차이도 민감한 거예요, 지금 시민들은. 그리고 청가 가게 다 물어봤더니 네. 경제 사정, 경기 사정이 안 좋아서 가격을 떨어뜨리려고 노력을 해도 어렵죠. 어려울 뿐만 아니라 참 많은 분들이 엄두를 못 내더라 사가는 거 그런 말씀하셔서 확실히 좀 물가를 안정화시키고 떨어뜨릴 필요가 있겠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네. 관련된 정책을 이번 주에 발표하려고 하고 주거 공급 관련돼서는 용산을 좀 타겟으로 한 용산. 공약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정 동안 아까 이제 한강버스 얘기하고 종묘 얘기도 우리가 많이 했었고 네. 최근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계속해서 재건축, 재개발 지역을 다니고 강북까지 있죠. 해서 다니고 있죠. 많이 다니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효과가 좀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재건축 현장을 다니면서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네. 용적률 상한에 아. 1.2배나 1.3배로 용적률을 올려줄 테니 네. 나를 믿고 찍어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용적률 상한에 1.2배 또는 1.3배를 줄 수 있는 제도는 2023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이미 만들어져 있었어요.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이제 선거 앞두고 와서 그걸 해주겠다고 얘기하는 거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네. 절대. 관심 없는 사람들, 이 사람은 그래요. 시민들의 삶, 서민들의 삶의 안전 관심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정책을 펼 것이냐 여기에 관심을 두고 여기에 맞습니다.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네. 말씀이세요. 원래 많은 분들이 인정해 주셨던 것처럼 민생은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시는 것처럼 경제도 민주당입니다. 그러니까요. 민주당스러운 후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민주당스러운 후보를 선택하면 된다. 네. 자, 코스피도 사실은 지금 오늘은 약간 국제 정세나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관련된 그게 좀 이슈가 커지면서 또 반도체 관세 우려 뭐 이런 것도 좀 나오고 있으면서 코스피가 오늘은 약간 아예 빨간불로 갔다가 약간 지금 파란불로 내려와 있는데 이렇게 랠리를 펼치고 있는 것도 이게 이제 민주당 정부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맞습니다. 정부에서. 예. 어떤 분이 어제 예. 영상을 하나 유튜브에 올렸더니 이렇게 되더라고요. 뭐라고요? 극우 집회 하시는 분들한테 오. 야 너희들은 윤석열이 탄핵당해도 대통령이 이재명이잖아. 너희들이 훨씬 더 좋은 거라고.
그렇네. 예. 윤석열 탄핵당 이재명 대통령이 됐으니 예.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요. 재밌네요. 예, 그렇게 말이 나올 정도로 음. 지금 코스피 지금 랠리를 예. 보면서 너희들은 윤석열이 탄핵 때도 코스피가 5천이잖아. 이러면서 이거 계속 알려드려야겠네요. 예. 이렇게 이걸 봐라, 수치를 봐라. 그러니까요. 이런 말씀을 계속 많은 맞아요. 분들이 하실 것 같습니다. 자, 박주민 의원과 오늘 또 여러 가지 현안들 서울시정에 대해서도 하나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가시기 전에 못다한 말씀 있으면 잠깐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버스 파업 때도 그렇고 정말 시민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거나 또는 그것을 위해서 뭔가 대화를 하려고 하는 것들을 못 봤습니다. 오세훈 시장. 또 얼마 전에 구룡마을 화재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복잡하겠죠. 그러나 적어도 그분들이 엄청 추운 데서 전기도 끊어진 상태에서 자게 만드는 거 이거는 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오세훈 시장 반성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찌 됐든 대화하고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애쓰고 하는 게 정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을 좀 갖춰 나가는 그런 서울 만들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말씀을 나눠봤고요.